안녕하세요.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명화 좋아하세요? 그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명화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루브르 박물관 특별전 갔을 때 늘 책으로만 보던 그 작품을 실제로 미술관에서 보니까 사이즈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작기도 하고 그 색채의 선명도가 인쇄된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채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예술이라는 건 진짜로 가서 봐야지 그 맛을 알 수 있구나. 책에서는 디테일한 그 작가와 그 그림이 그려지던 시대의 역사 이건 알 수 있지만 그 작품 진짜 살아있는 작품이 내는 그 분위기, 느낌, 결 이건 정말 가서 봐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느낌 출판사의 최효영 선생님께서 쓰신 최소한의 서양 미술사, 이름이 좋지 않나요? 최소한의 서양 미술사. 그냥 서양 미술사 하면 머리 아파, 역사도 힘든데 미술사까지 아닙니다. 여기요, 공부하는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서양 미술사.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암흑기 하면 기원전 1200년도부터 기원전 900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의 그 연도가 딱딱 나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최효영 선생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연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큰 역사라는 틀에 딱딱 맞춰지는 느낌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그 시대에 왜 이런 그림, 이런 조각, 이런 건축물, 이런 예술 문화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시대 사람들의 과학기술,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서 단순히 그림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세상과 예술을 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책 제목처럼 공부하는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서양 미술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성인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정말 추천해요. 제가 중학생들과 이 수업을 해본 결과 두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역사가 정리가 돼요. 역사가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미술사를 통해서 역사를 딱 정리가 하니까 굉장히 시대나 전체 기준이 바르게 서는 기분이에요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재미있다예요. 그림 자체가 라이트하고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쏙쏙 뽑아내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순서는 시대 순서예요.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적어놓은 게 많아서 좀 지저분합니다. 2024년 1월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따뜻한 책입니다. 구석기 미술, 신석기 미술, 이집트 미술, 메소포타미아 미술에서 고대 미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레타와 미케네 미술, 그 다음에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중세 미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미술 나오고요.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미술, 낭만주의 미술, 사실주의 미술, 인상주의 미술, 후기 인상주의 미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서양 미술사를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구석기 미술 볼까요? 구석기 미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이라든지 라스코 벽화, 동굴 벽화. 예, 맞습니다. 여기 딱 나옵니다. 저는 이 라스코 동굴 벽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정말 잘 그린다. 나보다 잘 그린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최효영 선생님은 여기 하나를 더 팁을 넣어 주십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 예술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빗살무늬 톡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구석기 미술과 신석기 미술의 차이점을 최효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 그렸다. 저는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술사를 통해서 이런 글을 써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구석기와 신석기의 지적 능력의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구석기인들이 라스크 동굴 벽화에 자기가 잡고 싶은 황소의 모습을 약간 주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여기 보면 스톤헨지라든지 비싼 무늬 토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종교적인 것, 신적인 것, 추상적인 걸 그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그 팁이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집트 미술 여러분 딱 아시죠? 정면성의 원칙, 정면, 앞을 딱 바라보는 정면성의 원칙. 사람을 그려도 신체 부위에 있어서 가장 눈은 정면, 코는 옆면, 이런 식으로 가장 정면성의 원칙. 그리고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예술품, 이렇게 하지. 이집트 미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이걸 부조라고 하는데 저부조라고 합니다. 낮은 깊이의 부조.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여기 보면 아슈르바니팔 황제의 왕이죠. 사자 사냥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이집트 미술과 바빌로니아 미술의 차이가 뭔지 쭉 이렇게 시대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 책을 읽으면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 작가분께서 연도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역사적인 전체 큰 흐름을 말씀해 주셔서 역사의 큰 흐름 틀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각 시대별 중요한 예술 사조나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최효영 작가 선생님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 그간의 이분만의 학식이 쌓여서 나올 수 있는 한 줄의 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석기인들이 구체적인 사물을 보는 세계관이었다면 신석기인들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걸 본다. 그리스의 미술과 로마 미술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아주 엑기스 있게 쓰신 문장, 그 문장 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서양 미술사, 여러분에게 진심 추천드립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